그렇다면 생애 최초 물량은 89세대나 되니까 1인 가구. 야! 도전하면 그중에 30%는 자, 우리 물량이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2600세대 대규모 단지 의왕시에 새로운 청약이 나왔습니다. 인덕원 자이 SK뷰. 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계약금 1차는 1,000만 원, 30일 이내에 나머지 10%를 내라. 자, 두 번째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미혼이면서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 인근 시세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18층, 24층에 고층도 있지만 59A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층, 5층에서 저층 위주로 되어 있더라. 자, 일부 세대는 고층은 없고 저층 위주의 흡사 빌라 높이밖에 안 되더라.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인덕원자이 SK 빌라가 아니라 뷰였었죠. 자,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입지와 더불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덕원자이 SK 빌라. 자,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자이 SK뷰는 인덕원이 들어가니까 인덕원역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인덕원역은 여기 있고요. 물건지는 이쪽에 있어서 요 지도로 봤을 때 여기가 인덕원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아파트인데요. 걸어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40분, 2.6km 정도 떨어져 있더라라는 거고요. 차를 타고 가면은 자, 2.2km 나오고요. 8분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역세권은 아니지만 인동선이 뚫린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의 이 인동선이 뚫린다면 안양 논수산물 시장역이 생기죠. 그렇다면 인덕원 자이 SK뷰 아파트에서 중심부에서 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자,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인덕원 자이를 법정 경계로 보자면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왼쪽으로 보면 안양시가 있고요. 북쪽으로 보면 과천시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고요. 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과천하면 생각나는 거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쪽에 있습니다. 핫한 아파트 가격. 자, 그리고 평촌역과 범기역 사이가 바로 이쪽이 1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가 되겠죠. 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자, 당장은 아니고 2년 뒤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볼까 하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의 풀이 죽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핫한 이 두 곳을 인접해 있는 이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자, 내성동 인덕원자의 SK뷰는 자, 3천만 원 안팎이다. 2천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까지 형성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특징적인 게 84 타입이 없습니다. 자, 물론 있긴 하지만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74, 그다음에 59 타입이 있는데 비교적 분양 세대가 많은 59 타입을 비교하자면 24평형은 7억 7,400 정도 하더라. 7억대 후반 정도 분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근 시세를 비교를 하자면 자, 인덕원 센트럴 자이가 바로 옆에 있네요. 2009년도 11월 달 2,500세대 정도 돼서 약간의 연식은 있지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1단지 같은 경우도 자, 여기는 11년 차 정도 됐지만 여기도 2,400세대 돼가지고 자, 요 두 개랑 인덕원 자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인덕원 자이 24평형이랑 센트럴 자이 26평형이랑 내선동 이편한 세상 25평형이랑 같이 비교를 하자면 일단 인덕원 자이 같은 경우는 7억 7,400인데 여기다가 발코니 확장하고 약간의 옵션 넣으면 약 8억 원 정도 하겠죠. 자, 인덕원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26평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7억 8천, 7억 3천, 9억 5천, 10억. 자, 21년도 9월 달에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가격은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인덕원 퍼스트는 25평형이라 그랬죠. 거의 평수가 같습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7억 5,500을 형성을 해서 최근 거래는 7억 5천, 6천, 8억 2천에서 자, 5월 달에 비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9억까지도 형성을 했었긴 했네요. 지난해 의왕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 자, 이게 21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38.56% 많이 올랐네요. 그 옆에 있던 안양도 많이 올랐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33.7% 역시 전국 순위권에 들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인덕원 자이가 분양을 했더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인덕원 인근 의왕과 안양 지역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덜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연식이 다르죠. 비교 대상 이제 두 아파트는 1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자, 25년도에 지어진 새 아파트랑 직접적인 비교는 자,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제 뽑기를 잘해야 되겠죠. 인덕원 자이가 자, 저층부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저층부가 매력이 있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기존의 아파트 고층부가 낫느냐는 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저번 주였죠. 9월 8일이었다. 추석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의왕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우선한다. 자, 수도권 지역 청약자들도 도전할 수 있지만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들이 우선한다. 자, 먼저 뽑는다는 얘기죠. 자, 재당첨 제한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내가 1층이 걸렸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 포기한다, 그렇게 된다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서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한 10년은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에 한한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자, 특별공급이랑 일반 공급이랑 다르다. 특별공급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동안이지만 일반 공급에 있어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치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기가 주민등록상 어디에 거주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치금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이 있죠.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있어서 세대주 요건을 보는 거는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일반 공급이다. 자, 우리가 1인 가구 생애 최초 할 때 필요한 거 세대주 꼭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산 또는 소득 기준을 보는 거는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공급에 있어서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50%의 추첨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8호 초과는 50%는 자, 가점제, 50%는 추첨제인데 이 50%의 추첨제 중에 무주택자는 75% 우선순위에서 뽑겠다. 자,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아쉬웠던 동호수 배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높은 층수도 있어요. 4구 A나 4구 B 같은 경우는 1층에서부터 13층까지 뭐 27층도 이렇게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높은 층이 있고요. 74B 같은 경우, 74C 같은 경우도 1층에서부터 28층까지 있네요. 자, 하지만 5구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층수가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5구 B는 자, 높은 층수도 있고 낮은 층수도 있고요. 자, 여기도 5구 A에 비해서 5구 B는 높은 층수가 상대적으로 있다. 자, 그리고 자, 112, 99 AB 같은 경우 추첨제가 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자, 낮은 층에서부터 높은 층까지 골고루 있더라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거기도 이제 노엘층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격을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소형 저가 주택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소형 저가 주택을 과거에 소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가지고 있는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했죠. 자, 요거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있던 건데 자, 작년에 개정된 거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그러다 보니까 혼인 안 하고 미혼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다든지 자, 그래서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만
민영주택에만, 공공주택에는 1인 가구 신청할 수 없어요. 민영주택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160 이하일 것. 요 소득을 보는데, 자, 요거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소득이 넘더라도 자산 기준이 기준 이하라면은 신청이 가능하다. 자, 여기 나오죠. 160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등급이 29등급 이하이면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일단은 소득 130% 이하 분들 50% 우선 공급. 자, 1순위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0에서 160까지 이분들 20%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순위로 추첨제 30%가 있는데요. 자, 요분들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긴 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아니면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자,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분들, 일반 공급에서 다시 재도전. 자, 요 두 군데에서 떨어지신 분들 추첨제에 1인 가구 소득 기준 초과 분들과 도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확률은 더욱더 자, 희박해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 나눈 기준에서 거주 지역을 우선으로 보겠다. 자, 거주 지역 우선 사람들이 많으면 그분들을 추첨해서 뽑겠다는 얘기고요. 자,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1순위, 2순위는 안 되지만 자, 3순위로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분들은 부동산 가액을 자, 넘으면 안 되겠죠. 자, 1인 가구는 소득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1인 가구 분들은 자, 이렇게 160 이하이거나 160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충족이 된다면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의왕시 2년 이상 거주한다면 확률이 높고, 소득이 적을수록 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좋고요.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좀 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1인 가구는 뭐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 미혼인데요. 사별, 자, 돌아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혼해서 자, 각각의 삶을 살아도 1인 가구라고 친다라는 얘기고요.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자녀가 있으면 안 됩니다. 1인 가구는요. 자, 그리고 이 1인 가구는 또 단독 세대랑 단독 세대 아닌 걸로도 구분을 하는데요. 단독 세대일 경우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60제곱에서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 요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자, 여기서 말한 단독 세대는 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이라고 나왔죠. 자, 말 그대로 1인 혼자 산다면 단독 세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 친구랑 뭐 같이 산다, 그래도 같은 세대원은 아니니까 단독 세대가 맞더라. 형제자매, 사형제, 뭐 이남 이녀가 같이 산다, 그래도 같은 세대원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은 직계 존속이거나 자, 비속인데 형제자매는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세대로 구분하겠다. 이모랑 나랑 산다, 이모랑 삼촌이랑 산다,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그리고 단독 세대가 아닌 경우가 있죠.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세대주가 자녀야. 자, 이런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60초가 8호 이하에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나오죠. 현재 미혼이면 자녀가 없으나 자, 그렇다면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미혼인 사람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자, 이게 바로 1인 가구이지만 단독 세대가 아닌 경우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부 물량에 대하여 1인 가구 자격으로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60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를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로요. 그렇다면 생애 최초 물량은 89세대나 되니까 1인 가구, 야! 도전하면 그 중에 30%는 자, 우리 물량이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자, 일단은 소득으로 해서 50%, 20%를 나눈다. 그리고 나머지 1인 가구나 소득 기준 초과하신 분들에게 30%를 나누는데, 자, 요 50대, 20대, 30을 나누는 기준은 자, 특별공급 세대수의 50%. 자, 여기에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자, 만약에 50%로 나눴는데 2.5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세세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대수의 20% 여기도 이제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39에서부터 74 타입까지 자, 이렇게 물량은 이렇게 되더라. 자, 그거를 자, 50%, 20%, 30%. 자, 여기가 바로 이제 1인 가구나 소득 초과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두 세대의 50%는 한 세대가 맞죠. 자, 그리고 두 세대의 20%는 0.4세대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그냥 올린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는 0.4니까 올리니까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한 세대, 자, 여기도 한 세대면 두 세대 꽉 차니까 30%. 1인 가구는 도전해봤자 어차피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49B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세대인데 50%로 나눈다면 4.5세대, 소수점 이하 올림이니까 5세대가 되겠죠. 자, 20% 소득 130에서 160까지. 자, 이분들은 1.8세대인데 자, 그렇다면 올리니까 두 세대 되니까 자, 요거 5세대 2세대 더하면 7세대, 나머지 2세대는 1인 가구나 소득 초과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1인 가구 단독 세대인 경우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이 20세대밖에 안 된다. 그리고 1인 가구이면서 단독 세대가 아닌 분들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이 한 세대. 74C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자, 왜냐? 자, 세 세대의 반 50%는 1.5. 자, 올림하니까 두 세대. 자, 20%는 0.6인데 올림하니까 한 세대. 자, 그렇다면 한 세대, 두 세대 하니까 세 세대니까 30%. 1인 가구 물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물량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나 제가 사람인지라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분양사무소에 확인하셔서 생애 최초 1인 가구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이랑 청약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력 있는 선택이 중요한 때에 이 인덕원 자이가 매력적으로 느끼신다면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